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벌써 가장 쉬운 리액트 시리즈의 어, 리스트 앤 키즈를 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리스트, 즉 컴포넌트들을 다수를 리스트로 구성해서 그 리스트를 렌더링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 리스트, 즉 컴포넌트로 구성된 리스트를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이 동시에 어, 렌더가 되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키값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 키?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텐데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 키값에 대해서 키가 뭐고 어떻게 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컴포넌트로 리스트를 구성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사실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컴포넌트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다수의 자료들을 저장할 때 방식이 있죠. 그렇죠. 어레이를 쓰기도 하죠. 네, 그때 그 어레이를 떠올려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 어레이를 떠올려야 하냐? 먼저 그 리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아이템들이 있고 그 아이템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아이템을 컴포넌트로 바꾸고 다음 아이템을 또 컴포넌트로 바꾸고 또 다음 아이템을 컴포넌트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해서 컴포넌트들의 모음인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렌더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어레이의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른 아이템으로 바꿨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넘버스라는 어레이가 있습니다. 1, 2, 3, 4, 5라는 숫자들이 아이템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더블드라는 이 넘버스를 각 아이템을 2배를 하는 이 어레이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map이라는 펑션을 사용했었죠. 이게 어레이 메소드인데 이 맵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어레이의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 모습이라는 것은 맵이라는 메소드가 아규먼트로 받는 콜백 펑션의 리턴 값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즉 아이템을 넣으면 그 아이템이 콜백 펑션 안에 아규먼트로 주어져서 그 콜백 펑션의 리턴 값으로 원래의 아이템이 새롭게 바뀌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맵 펑션이었습니다. 컴포넌트로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한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 다수의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레이를 맵을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의 모습을 다르게 바꿨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스라고 1, 2, 3, 4, 5 아까 저희가 더블드 했던 그 원재료 어레이죠. 이 원재료 어레이를 가지고 와서 이 원재료 아이템들을 표시하고 있는 li 태그, 즉 HTML 태그인데 여기선 리액트 엘리먼트가 되겠죠. 이 리액트 엘리먼트로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바꿔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즉 컴포넌트의 리턴 값인데 컴포넌트의 리턴 값으로 아이템 하나하나를 바꿔주면 결국에는 이 어레이는 컴포넌트들의 모음, 즉 다수의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 다수의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방법은 우선 다수의 컴포넌트를 모은 어레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레이를 list items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있는데요. 이 할당한 list items라는 변수를 여기 이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ul이라는 HTML 태그 안에서 컬리 브라켓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JSX에서 배웠죠. 컬리 브라켓 안에서는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표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따라서 ul이라는 태그 안에 list items라고 선언했던 변수, 즉 이 안에 할당되어 있는 것은 numbers라는 이 1, 2, 3, 4, 5 어레이를 맵을 통해서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컴포넌트들의 모음, 그 어레이로 바꾼 상태잖아요. 그 컴포넌트들의 어레이, 리스트 아이템들을 바로 이 ul 태그 안에서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이 어레이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numberlist라는 펑션 컴포넌트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버스는 그대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사용했던 어레이들을 프랍스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즈라고 해서 위에서 우리가 맵을 통해서 숫자들을 컴포넌트로 바꿔줬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이 그 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을 한 뒤에 실행한 결과물인 컴포넌트들의 모음인 어레이를 리턴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UL 태그 안에서 컬리 브라켓으로 변수를 불러올 수 있죠. 그러면 즉 이 펑션 넘버 리스트라는 펑션 컴포넌트는 무엇을 리턴해주고 있죠? 그렇죠. 바로 리액트 엘리먼트를 리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라는 리액트 엘리먼트, 즉 컴포넌트들의 모음을 리턴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버리면 간단하게 여기서 호출하는 것으로서 렌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실행했을 때는 경고가 뜹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경고가 뜨냐? 이 리스트들을 살펴보면은 이 리스트 안에는 li라는 컴포넌트가 만들어낸 리액트 엘리먼트가 여러 개 다수가 들어있는데요. 그 엘리먼트들끼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아니 숫자가 다른데 뭐가 구분이 안 돼? 리액트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 숫자는 텍스트, 즉 children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밸류 값으로서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로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되냐? 이 태그를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태그를 어떻게 구분해주냐? 여기에 바로 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태그에는 키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 입장에서는 이 키 값이 다른 태그들을 봤을 때 구분이 가는 것입니다. 키는 스트링 값을 가지는 특수한 프랍스입니다. 하지만 프랍스 값으로 전달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아래서 추가로 설명드릴 텐데요. 리액트에서는 리스트의 각 아이템마다, 즉 li 태그들마다, 여기선 li 태그가 아이템이 되겠죠. 이 li 태그들마다 키값을 각각 다르게 주어야 합니다. 유니크한 키값이 이 리스트 태그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경고가 뜰 텐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이렇게 li 태그에다가 직접 키값을 밸류로는 스트링을 키값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떴던 경고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시죠? 바로 키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키는 반드시 리스트의 각 아이템이 수정되거나 혹은 아이템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리액트가 아이템이 수정되거나 추가 삭제됐구나 라고 재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키는 맵이라는 이 어레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주어져야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키값을 주기에 가장 좋은 반드시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면 리액트가 더 빨리 구분을 질 수 있는 키값은 다른 컴포넌트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유니크한 스트링 밸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데이터의 id 값을 키값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li 태그의 키값으로 to_id 라고 해서 to라는 데이터의 id 값을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스테이블한, 즉 고정적인, 변하지 않는, id는 변하지 않은 이 변하지 않는 키값을 주기가 정말 어렵다면 어레이의 인덱스 값을 키값으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어레이의 인덱스를 키값으로 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어레이 안에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템이 추가되거나 혹은 삭제될 경우에는 아이템의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인덱스 값도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즉, 키값은 스테이블한, 즉 안정적인, 고정적인 값이 필요한데 인덱스를 키값으로 주게 되면 그 인덱스 값은 아이템의 순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스테이블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값을 주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액트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든 것이죠. 이렇게 어레이의 인덱스를
해당 어레이 아이템의 키값으로 줬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 링크들을 참조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리액트 입장에서 만약 키값을 주지 않으면 우선 인덱스를 그냥 키값으로 주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키값은 리액트의 퍼포먼스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그런지 이유를 깊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키값과 리액트의 퍼포먼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키값을 줄 때는 리스트, 즉 컴포넌트들을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어레이, 그 컴포넌트인 리스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싶을 때 키값을 줘야 하는 건데요. 이 리스트, 즉 컴포넌트들의 모음을 렌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으로 들어있는 컴포넌트를 기존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익스트랙 할 수 있겠죠. 익스트랙한 그 컴포넌트가 있다면은 그때 키값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스트랙 했으니까 여기서 익스트랙한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낼 때, 리턴할 때 직접 키값을 주자. 아니다. 리스트를 맵으로 펑션을 돌려서 컴포넌트를 바꿀 때, 그때 키값을 주자. 맵 펑션 안에서 키값을 주자. 아니다. 직접 주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정확히 보시면 어떤 것이 옳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키값을 잘못 준 경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 아이템에서 리스트가 쩌라락 있을 때 그때 컴포넌트를 하나 익스트랙 했습니다. 아이템 컴포넌트죠.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컴포넌트를 익스트랙 했을 때 그 아이템 컴포넌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키값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맵 펑션 안에서 키값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키값이 들어있지 않죠. 바르게 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리턴했을 때 익스트랙한 컴포넌트, 아이템 컴포넌트 안에서는 키값을 주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키값을 주고 있지 않은 이 아이템 컴포넌트를 맵을 활용해서 변화시킬 때 바로 그때 이 맵이라는 펑션 안에서 리스트 컴포넌트를 맵을 돌리는 이 과정에서 키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다른 아이템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이유가 바로 아래 나옵니다. 키값은 유니크해야 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는데 유니크하다는 게 범위가 있잖아. 그 범위가 뭐야, 대체? 그 범위는 바로 해당 리스트라는 아이템을 모은 어레이 안에서만 해당합니다. 어레이 안에 있는 다른 아이템들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유니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아이템들을 시블링스라고 부르는데요. 시블링이란 어레이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컴포넌트들을 말합니다. 이 다른 컴포넌트, 아이템 컴포넌트가 되겠죠.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익스트랙한 이 아이템 컴포넌트들은 다른 아이템 컴포넌트들과 구별되기 위해 유니크한 키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어레이가 아니라 다른 어레이에 있다면 그러면 같은 키값을 가져도 상관없나? 바로 이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블로그라는 펑션을 선언했는데 이 펑션 컴포넌트에 잘 보시면 사이드바라는 또 하나의 컴포넌트 그리고 컨텐트라는 또 다른 컴포넌트가 두 개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맵을 사용했네요. 이때 사이드바라는 컴포넌트 안에 li 태그에서 키값을 뭐로 주고 있죠? 그렇죠. post.id죠. 마찬가지 컨텐트라는 이 맵을 사용하는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div의 키값을 뭐로 주고 있죠? 그렇죠. post id죠. post id, post id 똑같은 값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사이드바는 하나의 어레이고 그 어레이 안에서 다른 li 태그들과 구분되고 컨텐트도 또 다른 하나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div 태그는 다른 div 태그들과 다른 키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경고가 뜨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사이드바와 컨텐트는 다른 어레이라는 거죠. 다른 어레이에서는 그 아이템들이 같은 키값을 이 아이템의 키값과 이 아이템의 키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라는 이 리스트 컴포넌트 아이템에 직접 이 키 값의 밸류 값을 프랍스로 활용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id라는 프랍스를 통해서 이 키 값으로 줬던 밸류 값을 넘겨줘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컴포넌트에게 키 값을 마치 프랍스처럼 주고 있지만 사실상 컴포넌트에게 이 키 값은 키에 주어진 밸류 값은 프랍스처럼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컴포넌트는 키의 밸류를 프랍스처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기억하시면 id로 키 밸류를 새롭게 다시 어사인 해줘야 되는 것이죠. 프랍스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또 다른, 즉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아이템 컴포넌트를 익스트랙한 것 외에 또 다른 리스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JSX 안에 통째로 이 선언한 리스트 컴포넌트를 변수에 담겨져 있는 이 리스트 컴포넌트를 그대로 변수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죠. 리스트 아이템스 안에 리스트 컴포넌트가 선언되어 있고요. 할당된 이 리스트 컴포넌트는 리스트 아이템스 안에 지금 들어있을 텐데 이 리스트 아이템즈를 컬리 브라켓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JSX 안에서는 직접 맵 펑션을 컬리 브라켓 안에서 돌리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렌더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실 텐데 아니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맵 펑션 안에서 이 컬리 브라켓이 계속 네스티드 되어 있다면 그 네스티드 되어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변수를 할당해서 그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리스트, 즉 컴포넌트들을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 아이템 컴포넌트에는 유니크한 키값을 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안녕.